소셜미디어를 몇 시간째 스크롤하다 보면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해진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훨씬 뛰어넘는 심리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이 만든 환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칼융의 5가지 구체적인 기법을 통해 디지털 조작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안에 실시간으로 감정 조작을 탐지하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마음의 백신처럼요. 칼 융은 100년도 넘게 전에 벌써 이런 일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대한 그의 발견이 이러한 보호의 열쇠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발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2025년의 충격적인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디지털 갈등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이에 관련된 젊은이들의 58%가 급성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심리적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인지 보신지조차 알 수 없는 프로필들에게 집단적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디지털 규모의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온라인 댓글에 짜증이 날 때, 정치적 게시물에 분노를 느낄 때, 인플루언서를 극단적으로 판단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활성화시킨 자신의 거부된 측면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예전에는 이러한 투사들이 실제 사람들과 대면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24시간 정확히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첫 번째 조작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디지털 페르소나의 증폭, 인트로엔드. 이제 이러한 디지털 조작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첫 번째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디지털 페르소나의 증폭. 융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페르소나는 극도로 과장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과장된 모습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48.7%의 사람들이 심리적 지원을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이 당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35세 임원인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카리브해 휴가의 완벽한 사진들을 올리고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고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디지털 페르소나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진짜 영혼은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휴가 사진을 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담은 신중하게 편집된 선언입니다. 모든 좋아요는 그 가짜 페르소나를 검증해 줍니다. 모든 댓글은 그 이상화된 버전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페르소나를 더 많이 키울수록 진정한 자아와는 더욱 단절됩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과의 연결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을 올렸나요?
당신 삶의 편집된 버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진짜 당신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28세 고객인 사라는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진짜 누구인지와 온라인에서 가장하고 있는 사람 사이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불안감이 찾아온 이유는 제가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기 수십 년 전에 발견한 바로 그것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의 감정 패턴을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에는 윤기 100년 전에 발견한 이름이 있습니다. 윤근 집어삼키는 어머니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위안을 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개성을 삼켜버리는 힘을 말합니다. 디지털 플랫폼들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연결, 인정, 오락을 제공합니다. 마치 다정한 어머니처럼 말이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시간, 주의력,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해버립니다. 알고리즘은 심리적 거미줄과 같습니다. 당신을 강제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머물고 싶다고 확신시킵니다. 항상 더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산된 양의 도파민을 제공합니다. 35세 프로그래머인 다니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200번 넘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느낌에 중독된 거였어요.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포식자 어머니입니다. 정체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당신의 심리적 자율성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여기 온라인에서의 당신의 반응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충격적일 테니 준비하세요. 이것은 소수만이 이해하지만 우리 온라인 반응 대부분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착취. 융은 개인 무의식 외에도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패턴입니다. 바로 원형들입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그림자.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러한 원형들을 매핑하여 참여 도구로 변환시켰습니다. 여기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열고 첫 번째로 보는 게시물에 대한 첫 감정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분노, 당신의 반역자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도우려는 마음, 당신의 내적 어머니입니다. 과도한 감탄, 당신의 내적 영웅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정신에서 정확히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불의에 관한 게시물을 볼 때 당신의 영웅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싸우고 방어하고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의 내적 어머니는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권위가 의문시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내적 반역자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원형적 조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단 3%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97%에 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나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나는 항상 불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결되지 않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면을 받아들이자 과시게시물에 더 이상 짜증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구글에 몇 번이나 질문을 했나요? 구글을 새로운 델포이의 신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신탁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리즘에게 하루에 수천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신탁처럼 구글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델파이 신탁은 일회성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42세 교사인 마르코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정치 뉴스를 보면 즉시 분노를 느꼈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제 원형들이 피아노 건반처럼 연주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정 게시물들이 당신을 생각할 틈도 없이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형 조작입니다. 이제 가장 은밀하고 충격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조작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면 기술이 당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융은 각 사람의 내면에 반대 성별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안에 아니마, 여성 안에 아니무스. 쉽게 말하면 당신 안에는 여성적인 부분, 당신이 남성이라면 또는 남성적인 부분,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당신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러한 내밀한 측면들이 체계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서 가치를 추출하도록 설계된 기계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데이팅 앱, 가상 비서, AI 챗봇들 모두 진정한 연결 없이 친밀감을 흉내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윤근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성적 투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측면들을 이미지에 투사할 때 진정한 관계 능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투사는 당신의 모든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철학적이야.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조항은 2년 동안 매일 가상 비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 가상 비서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여성들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아니마 투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AI와 대화할 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인플루언서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온라인 프로필들과 연결감을 느낄 때 당신은 알고리즘에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세 치료사인 루이자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회사 챗봇과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알고리즘은 항상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고 항상 이용 가능했으며 절대 저를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가짜 친밀감이었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디지털 삶을 혁신시킬 부분이 나옵니다. 윤근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식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울 비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심리적 거미줄의 은유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거미줄에서 정확히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에 있습니다. 개성화.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맥락에서 개성화는 기술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간으로 감정적 조작을 탐지하는 정신적 백신 프로그램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윤기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디지털 세상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승인을, 외부 검증을. 디지털 개성화는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질문할 때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반응이 내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나의 어떤 측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조작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보호는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외부 필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호는 내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투사를 알게 되면 그것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원형이 활성화되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심리적 인식을 개발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윤기 개발한 기법들을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 디지털 그림자 감사. 일주일 동안 판단 없이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분노, 질투, 우월감 또는 다른 강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나 게시물이 나의 어떤 면을 비춰주고 있는가?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오만하게 굴어서 화가 난다면 당신 안에 어디에 오만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드라마틱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신은 어디서 자신의 드라마를 억압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면 감정적 반응들이 강도를 잃습니다. 저는 이것이 겁나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카를로스가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는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카를로스는 자신이 항상 고급차 게시물에 은밀한 분노를 느끼며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잘난 척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주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그는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면을 받아들이자 과시하는 게시물에 더 이상 짜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실시간 투사 철회.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멈추고 융의 이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 중 내가 나 자신 안에 통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어떤 인플루언서를 지나치게 동경한다면 그의 어떤 자질을 당신이 개발해야 할까요? 만약 어떤 정치인을 혐오한다면 그가 짊어지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실천법, 의식적 원형. 당신의 원형들이 언제 조작당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내면의 영웅을 활성화시키는 게시물을 볼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대의인가? 아니면 내가 원형적으로 조작당하고 있는 것인가? 잠깐, 계속하기 전에 디지털 심리학자들조차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3세 의사인 마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불의를 공유하곤 했어요.
제 안의 정의로운 원형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실천, 의식적 참여.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기 전에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진정한 연결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자아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가? 윤근 모든 행동에서 의식적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는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대신 언제 어떻게 참여할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내적 권위의 함양. 외부 의견을 구하기 전에 자신만의 내적 지혜를 개발하세요. 의문이 생길 때 먼저 자신의 직감, 경험, 가치관을 상의하세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찾으세요. 융은 가장 조작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는 알고리즘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3 기업가인 페드로는 이 실천법을 적용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한 다음 다른 관점들을 봅니다. 제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었어요. 이 5가지 실천법은 윤기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구축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조작적인 환경에서도 심리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 말이죠. 하지만 융의 비밀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당신을 디지털 조작에 거의 면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더욱 고급 수준의 심리적 보호법이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지털 조작에 대한 저항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융은 능동적 상상법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무의식과의 의식적 대화죠. 디지털 맥락에서 이 기법은 AI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도구가 됩니다. 능동적 상상법을 실천할 때 내면의 정신과 너무나 강한 연결을 발전시켜서 외부의 영향력이 그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항상 당신의 진실을 가리키는 내적 심리 나침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자신의 정신과 내면 대화를 나누세요. 무언가에 대해 혼란스럽다면 내면의 지혜와 대화하세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용기와 대화하세요. 이게 좀 미친 소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윤근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기는 이런 목소리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36세 심리학자인 아나는 3개월 동안 능동적 상상을 실천했습니다. 마치 심리적 면역 체계를 개발한 것 같았어요. 온라인에서 조작적인 콘텐츠를 볼 때마다 직감이 즉시 신호를 보냈죠. 이성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었어요.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거든요. 디지털 조작에 대한 저항력은 기술을 피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정신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마지막 통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윤근 혁명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조작에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형들이 저항의 힘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식적인 내면의 영웅은 거짓된 명분에 빠지지 않고 진정성을 위해 싸웁니다. 의식적인 내면의 어머니는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대신 당신의 정신을 보호합니다. 의식적인 내면의 현자는 조작과 진실을 구별해냅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원형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때 그들은 취약점이 아닌 동맹이 됩니다. 기술에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29세 디자이너 로드리고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소셜미디어가 나를 조종한다고 느꼈어요. 제 원형들과 작업한 후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감이 필요할 때는 창조자를 활성화하고 공동체가 필요할 때는 연결자를, 성찰이 필요할 때는 고독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피드에 나타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디지털 자유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어떤 기술보다도 효과적인 정신적 백신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5가지 실천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플랫폼들의 창조자들조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 도구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심리적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의 실용적인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 디지털 조작이 무의식적 투사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온라인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대개는 자신이 거부한 측면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형적 의식을 개발하세요. 알고리즘에 의해 내면의 영웅, 어머니, 현자 또는 반역자가 활성화되는 때를 인식하세요. 이것은 자동적 반응 대신 선택에 힘을 줍니다. 셋째, 투사철회를 연습하세요.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판단은 자신의 그림자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성장으로 활용하세요. 넷째, 능동적 상상과 내적 지혜와의 대화를 통해 내적 권위를 기르세요. 자신의 심리적 풍경을 더 많이 알수록 외부 영향에 덜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윤기 1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통찰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련성이 높아진 말입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밖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승인, 외부 검증을 향해서 말이죠. 혁명적인 행위는 안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과 독립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 의식적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보안은 외부 방화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좋아요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때, 오직 자신과 마주할 때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융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 진실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패턴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계속 조종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조작에 면역이 되는 의식을 개발할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깊이 아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디지털 그림자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 어떤 측면이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발견들을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일주일 만에 기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심리적 보호 도구를 갖게 되었으니 중요한 것을 해주세요. 디지털 투사에 대한 첫 번째 발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통찰을 언어로 표현할 때 심리적 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처음에 약속한 도구들을 제공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조작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래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심리적 생존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근 단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까지 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정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은 온라인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항상 가지고 있던 힘, 즉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깨워야 할 뿐입니다.